QLD, TQQQ 들고 계신 분들, 수익은 시장이 주는데 손익은 휴대폰이 흔듭니다. 딱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 하락장 오는 날 손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시는지요? 차트 앱, 커뮤니티, 단톡방, 뉴스 속보, 누가 또 샀다 팔았다 그거 한번 확인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같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의 최악의 매매는 대부분 휴대폰을 더 많이 본 날에 나옵니다. 레버리지는 수익률만 몇 배가 아닙니다. 감정도 몇 배입니다. QLD는 나스닥의 움직임을 더 크게 체감하게 만들고 TQQQ는 그 체감의 속도를 더 미친 듯이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QLD, TQQQ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분석이 아니라 견딤입니다. 견딤은 의지가 아니라 훈련입니다. 그 훈련의 시작이 뭐냐? 휴대폰 없이 지루함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지루함을 손해라고 느낍니다. 출퇴근 지하철에서 멍하니 있는 시간,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시간, 횡단보도 신호 기다리는 시간, 이걸 다 메우지 못하면 뭔가 뒤처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손이 자동으로 휴대폰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자동이 투자에서는 자동 손절과 자동 추격 매수로 이어집니다. 지루함을 없애는 습관이 결국 변동성을 못 견디는 습관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뇌 이야기를 하나만 잡고 가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기본 모드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멍 때릴 때, 샤워할 때, 걷다가 문득 아이디어가 튀어나올 때, 그때 뇌는 바깥 자극을 처리하느라 바쁜 상태를 잠깐 내려놓고 내 삶을 정리하고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의미를 찾는 모드로 들어갑니다. 지루함은 뇌가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뇌가 깊어지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휴대폰이 그 깊어짐의 입구를 막아버린다는 점입니다. 지루함이 올라오려는 순간 우리는 자극을 던져서 바로 덮어버립니다. 뉴스 한 줄, 쇼츠 몇 개, 댓글 싸움, 주가 알림, 오늘의 테마, 내 계좌 수익률 캡처, 그걸로 지루함은 사라집니다. 대신 뭐가 사라지냐? 생각이 사라집니다. 투자에서 이건 치명적입니다. 레버리지는 생각이 아니라 반응으로 무너지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실험 얘기도 하나만 보죠. 하버드에서 참가자를 혼자 방에 두고 일정 시간 아무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대신 버튼을 하나 뒀는데 누르면 본인에게 약한 전기 충격이 오게 했습니다. 상당수가 선택한 건 지루함이 아니라 전기 충격이었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불편함을,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불편함이 창의성의 출발점이 됩니다. 끊임없이 자극을 받는 상태에서는 기존 정보 처리만 반복되고 새로운 연결이 잘 안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지루한 상태에서는 뇌가 정보를 자유롭게 엮어서 전혀 다른 관점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투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극을 끊을수록 내 전략이 보입니다. 자극을 늘릴수록 남의 전략만 보입니다. 또 하나 아서 브룩스는 지루함을 단순히 재미없는 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 가치와 목적을 다시 묻게 만드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나는 왜 이걸 하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지금 내 행동은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가는가? 이 질문이 투자에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왜 QLD, TQQQ를 들고 있는가? 나는 어떤 폭락을 견딜 각오가 되어 있는가? 나는 수익을 원하는가? 아니면 흥분을 원하는가? 내가 원하는 건 계좌의 성장이냐? 아니면 매매로 내 불안을 잠재우는 거냐? 이 질문을 피하면 시장이 대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항상 급락으로 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휴대폰을 안 보면 정보에서 뒤처진다. 뉴스 늦게 보면 손해본다. 흐름 놓치면 끝난다. 하지만 QLD, TQQQ에서 진짜 큰 손해는 정보 부족이 아니라 과잉 정보에서 나옵니다. 정보는 자극이고 자극은 반응이고 반응은 과매매입니다. 특히 레버리지에서 과매매는 복리의 반대입니다. 복리는 시간이 쌓이면서 이기는데 과매매는 시간을 갈아먹으면서 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QLD, TQQQ를 오래 들고 갈수록 휴대폰을 덜 봐야 합니다. 그게 제일 어렵다면 지루함을 훈련해야 합니다. 지루함을 즐기는 사람은 변동성을 즐기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통과합니다. 지루함을 못 견디는 사람은 변동성 앞에서 매번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심은 보통 비싼 가격에 사서 싼 가격에 파는 방식으로 끝납니다.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복잡한 거 필요 없습니다. 5분, 10분, 15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휴대폰을 없애는 게 아니라 휴대폰 없이도 괜찮아지는 뇌를 만드는 겁니다. 첫째, 매일 5분 생각 모드. 하루에 딱 5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 계세요. 손은 책상 위에 두고 휴대폰은 다른 방에 두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막지 마시고 흘려보내세요. 이 5분이 투자에서는 어떤 힘이 되냐?
장 시작 전에 머릿속 잡음을 한번 비워줍니다. 5분만 지나도 내가 지금 불안한 건 시장 때문이 아니라 내 습관 때문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매매가 전략인지 감정인지 구분이 됩니다. 레버리지 투자자는 이 구분 하나로 살아남습니다. 둘째, 매일 10분 휴대폰 오프. 아침이든 자기 전이든 10분 동안 휴대폰을 완전히 꺼두세요. 중요한 건 10분이 아니라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우리는 휴대폰을 보는 게 아니라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끌림을 끊는 순간 시장의 끌림도 약해집니다. 특히 자기 전 10분을 추천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차트 보면 뇌가 자극을 먹고 잠듭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도 자극을 찾습니다. 그 상태에서 QLD, TQQQ는 거의 도박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10분만 꺼두면 수면의 깊이가 바뀌고 다음날 판단이 바뀝니다. 투자는 결국 컨디션 게임입니다. 셋째, 매일 15분 산책 모드. 운동이 아니라 사고를 위한 시간으로 걷습니다. 휴대폰 없이 단 하나의 질문만 들고 걸으세요. 오늘 내 전략에서 지켜야 할 단 하나는 무엇인가? 내가 흔들릴 때 지킬 규칙은 무엇인가? 다음 조정이 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걷다 보면 답이 놀랍게 단순해집니다. 이 단순함이 레버리지에서 금입니다. 레버리지는 복잡하게 만들수록 망가집니다. 단순하게, 반복 가능하게, 자동이 아니라 훈련으로. 여기서 한 단계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QLD, TQQQ 투자자가 가장 자주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냐? 첫째, 장 시작 전 불안한 예측을 할 때입니다. 오늘 CPI 나온다. 오늘 연준 발언 있다. 오늘 옵션 만기다. 오늘 무슨 실적이다. 이때 사람들은 결론을 미리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확인하려고 휴대폰을 더 봅니다. 둘째, 장중에 흔들릴 때입니다. 빨간불에서 더 빨갛게 되면 흥분하고 파란불에서 더 파랗게 되면 공포가 옵니다. 그 공포를 줄이려고 또 휴대폰을 봅니다. 셋째, 장마감 후 복귀라는 이름으로 자책할 때입니다. 그 자책이 다음날 복수 매매로 이어집니다. 이 세 순간을 5분, 10분, 15분 루틴이 막아줍니다. 5분은 장 시작 전에 예측 중독을 끊습니다. 10분은 장중에 확인 중독을 끊습니다. 15분은 장마감 후에 자책 중독을 끊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매매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성과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의 핵심은 기교가 아니라 좋은 구간에서만 크게 베팅하고 나머지 시간은 가만히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많이들 물으십니다. 그래도 뉴스는 봐야 하지 않나요? 물론 봐야 합니다. 하지만 뉴스는 한 번에 모아서 보시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흘러드는 속보를 다 받아먹는 순간 내 머릿속은 타인의 공포와 탐욕으로 채워집니다. 정보는 많아지는데 판단은 사라집니다.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만 체크하세요. 예를 들어 퇴근 후 30분 혹은 자기 전 20분. 그 외 시간은 휴대폰을 덜 보는 게 아니라 투자라는 단어 자체를 덜 떠올리게 만드셔야 합니다. 레버리지 투자에서 최고급 기술은 시장을 잇는 기술입니다. 잊어야 버팁니다. 버텨야 시간이 벌리고 시간이 벌려야 레버리지가 의미를 갖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지루함이 어떻게 돈이 됩니까? 지루함은 직접 돈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루함은 돈을 지키는 행동을 만듭니다. 돈을 지키는 행동이 결국 돈을 만듭니다. 레버리지에서 한 번의 대형 실수는 몇 달의 적립을 날립니다. 대형 실수의 대부분은 지루함을 못 견딘 순간에 나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손이 근질거려서 남들은 움직이는데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아서 그때 클릭합니다. 그리고 그 클릭이 복리의 시간을 끊습니다. 지루함을 견디는 사람은 클릭을 미룹니다. 클릭을 미루는 사람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QLD, TQQQ는 보유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있고 대출이 있고 월급으로 투자금을 만드는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는 보통 두 가지로 터집니다. 하나는 과도한 통제입니다. 시장을 통제하려고 매 순간 확인합니다. 다른 하나는 회피입니다. 너무 무서워서 아예 안 봅니다. 둘 다 극단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가운데입니다. 정해진 규칙으로 확인하고 나머지는 평온하게 사는 것. 그 가운데로 가는 길이 바로 지루함 훈련입니다. 지루함을 견디면 확인도 줄고 회피도 줄어듭니다. 그냥 내 삶을 살면서 투자도 같이 가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실전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없는 시간을 만들 때 가장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길게 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1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가면 거의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자극금단을 위협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분, 10분, 15분입니다.
짧게 성공을 쌓으세요. 성공이 쌓이면 어느 순간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장이 흔들려도 휴대폰을 덜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QLD, TQQQ는 나를 흔드는 종목이 아니라 내가 다루는 도구가 됩니다. 또 하나, 지루함 루틴을 할 때 질문을 하나 정해두시면 폭발적으로 좋아집니다. 질문은 3가지 중 하나로 고정하셔도 됩니다. 첫째, 내가 오늘 지킬 한 가지 규칙은 무엇인가? 둘째, 내가 흔들릴 때 멈추는 신호는 무엇인가? 셋째, 내가 장기적으로 원하는 계좌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들고 15분만 걸어보세요. 신기하게도 답은 차트에서 나오지 않고 내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투자 성과는 차트가 아니라 마음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반발도 나옵니다. 레버리지는 위험한데 이렇게 마음 수련한다고 해결되냐? 맞습니다. 레버리지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마음 수련이 필요합니다. 위험한 도구를 쓰는 사람일수록 손이 떨리지 않게 훈련해야 합니다. 칼이 위험하다고 해서 요리사가 칼을 놓지 않습니다. 대신 칼을 다루는 기술과 습관을 만듭니다. QLD, TQQQ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구의 위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실수는 줄일 수 있습니다. 실수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장치가 지루함을 견디는 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바로 적용 가능한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딱 10분만 휴대폰을 안 보세요. 대신 창밖을 보거나 사람들을 보거나 그냥 숨을 세어보세요. 처음엔 불편할 겁니다. 그 불편함이 바로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올라오는 신호입니다. 그때 도망가지 마세요. 그 10분이 쌓이면 장중에 흔들릴 때도 도망가지 않게 됩니다. 그게 쌓이면 급락에서도 손이 덜 떨립니다. 손이 덜 떨리면 규칙이 지켜집니다. 규칙이 지켜지면 레버리지도 내 편이 될 때가 옵니다. 지루함은 인생에서 제거해야 할 잡음이 아닙니다. 지루함은 방향을 잡아주는 공간입니다. 휴대폰이 그 공간을 빼앗아갔고 우리는 그 대가로 생각의 깊이를 내줬습니다. 이제 다시 되찾으셔야 합니다. 5분, 10분, 15분. 이 세 조각이 쌓이면 QLD, TQQQ의 변동성이 덜 무섭게 느껴지실 겁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내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 그게 진짜 투자자의 기본기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